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잘 갔다 오셨어요? 저기 말이죠. 네. 왜요 또? 한 주 쉬고 한 주 쉬고는 왜 그래요? 소치 올림픽도 끝났잖아요. 끝났죠? 올림픽 금메달 이번에 몇 개 땄습니까, 우리? 3개 세 개 땄죠. 땄죠. 하나는 도둑 맞고, 네? 이래가 되겠습니까, 이거? 올림픽 후유증을 앓고 계신 전형적인 심각한데요. 국민이에요. 저기 그 마음을 금요일 밤 6시 20분에 점 보면서 달래세요. 나 올림픽 올림픽 나간다. 그냥 취미처럼 스케이트를 타요. 그 금메달 딴 거예요. 우리 동계올림픽 얘기를 하러 모였잖아요. 네. 그 도움 말씀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네. 전문가, 네. 최고의 전문가죠. 제갈성렬 감독님 모셨습니다. 제가 자, 그럼 박수 우리가 환영합니다. 제가 팬이었어요. 분위기 너무 좋아요. 근데 감사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요. 아니, 근데 잠깐만, 이 교수님. 스포츠인이 이렇게 예능까지 잘하고 말씀까지 잘하면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문제 있다고 생각. 경제학 박사님이 잘생기고 마약순까지 잘하시니까 괜찮아요. 이 교수님 또 왜 저러시고 왔다. 요새 그런데- 말이죠. 예. 뭐 다방면으로 좀 뭐든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스포츠인 맞습니까? 열심히 했습니다. 뭐 네? 예. 대표팀 생활만 한 16년 했으니까 스포츠는 맞겠죠? 지금 견제 들어가고 있어. 제가 감독님한테 견제 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는 얘기 근데 많이 옛날에 외로우셨잖아요. 예전에 선수 하실 때는. 예. 이제 뭐 백이태 선배님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처음 제가 대표팀에 들어갈 때 중학교 3학년 때 86년도에 제가 이제 어린 나이에 대표팀을 들어갔죠. 86년도. 그때 당시에는 사실 너무 외롭고 고독하고 너무나 이 비인기 종목이었어요. 네. 그렇죠. 백이태 선배님이 처음으로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면서 관심은 있었지만 그때 뭐 매스컴에서 잠깐 뭐 뉴스에 한 컷으로 달아주고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예. 보통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 그렇거든요. 대학 다니다 보면 스케이트 시작하실 때가 사실은 제가 대학 졸업할 때예요. 아, 그렇습니다. 예, 중학교 1, 시작하실 때니까. 상당히 동안이시네. 왜 갑자기 또 나이를 또 상당히 저기 동안이 나이 공개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다시 자세를 자세가 이렇게 제 정보는 모든 게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별로 그런 데 신경을 안 쓰는데 네. 보통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학점 잘 주는 교수 찾아가고 공부하기 쉬운 쪽으로 가거든요. 네. 그럼 이제 운동하시다 보면 힘들잖아요. 아, 내가 이 운동 스케이트 괜히 시작했다. 뭐 배드민턴도 있고 축구도 있고 야구도 있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혹시? 백이태 선배님이 은퇴하시면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고 가셨어요. 그때 당시 이제 쇼트랙이 생겨나서 막 쇼트랙 선수들이 이 스피드에서 대표팀에 이렇게 들어오고 싶었는데 못 들어갔던 선수들 대거 이제 쇼트랙을 옮겨갔죠. 나가서 막 금메달을 따고 막 그러니까 백이태 선배님 저한테 성렬아, 너는 네가 갖고 있는 능력과 네가 이 정도의 노력을 하게 되면 쇼트랙으로 옮기면 금방 네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니 옮겨라.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해주셨어요 마지막 때.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사실 어린 나이에 좀 지금 들으면 좀 약간 좀 간지럽지만 저도 백이태 선배님처럼 전 세계에서 1등을 하고 이 스피드 스케이팅을 전통을 이어가는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 비록 그때 당시에는 너무 외롭고 누구도 쳐다보지도 않고 외로운 고독한 종목이었지만 사실 제가 올림픽에 3번 나가서 메달은 못 땄지만 한 세대를 아우러서 연계했다는 그런 것만으로도 전 재단신한테 금메달을 주고 싶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말이죠.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우리 국민들한테 정말 큰 감동을 준 선수인데 한번 만나보고 가면 어떨까요? 누구요? 전화 연결을 했답니다. 아, 그래요? 아 전화요? 네, 전화 연결. 지금 바쁠 텐데 바로 오늘 귀국했기 때문에. 네, 오늘 예. 한국에서 들어오셨다면서요? 예. 그렇죠. 저 방금 공항 갔더니 네, 다짜고짜 한번 우리 쩐에서 연결했습니다. 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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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예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누구야? 누구시? 아, 저는 알죠. 목소리 좀 더 들려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스피드 스케이트 선수 이격입니다. 이기요! 어떻게 네, 이규 선수 너무 고생했습니다. 아, 대단하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너무 많은 국민들한테 감동을 주셨는데요. 너무 멋있었어요. 잠깐만 있어봐요. 네. 너무 멋있었어요.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너무 멋있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저 팬입니다. 네. 누군지 모르시죠? 류여혜 교수라고요. 네. 네. 근데 이상화 선수가 이규혁 오빠가 없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합심을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멋있게 다들 다독였으면 그런 말이 나와요? 전 뭐 한 거 없는데 사실 후배들이 나이 차이가 좀 나는 것만으로 자꾸만 어머, 어떻게 겸손하기까지 해? 네. 특히 이기혁 선수 그 경기 마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장면을 봤는데요. 네.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제일 궁금했어요. 그 누워가지고 네. 무슨 생각하셨어요? 일단은 되게 힘이 많이 들었어요. 그 저희 경기가 아무래도 좀 체력적으로 많이 힘든 경기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단거리 경기는 시합을 진행하는 할 때도 힘들긴 하지만 또 끝나고 나서 그 통증이 많이 한 번에 몰려와요. 아, 예, 그래서 그걸 수습하면서 좀 이제 맨 마지막 끝냈구나 뭐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이규혁 선수 네. 멘토가 제갈성렬 감독님 맞습니까? 그럼요. 저한테 항상 멘토 같은 형이죠. 어떤 분이세요, 제갈성렬 감독은? 성렬 형은 참 따뜻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저한테 뭐 스케이트 기술적인 것도 많이 가르쳐 주셨지만 그래도 항상 저한테 옆에 있으면서 좀 든든한 정말 뭐 후배들이 저한테 선배 뭐 역할을 했다고 그러는데 저한테는 제갈성렬 선배님이 참 선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저한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 후배들한테 또 그런 모습 좀 비춰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네. 이 자리에 지금 나와 계세요. 인사하시죠. 규가. 네, 안녕하세요. 정말 그 한국 방문을 방문을 방문이 아니고. 너무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방문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군요. 정말 귀국을 정말 열렬히 환영하고 자랑스럽고 존경하고 빨리 보고 싶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 서먹서먹하니까 여기까지만 하자. 이기혁 선수. 그러니까요. 네. 네. 그 이제 다음 동계올림픽은 평창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네. 네. 기대도 많으실 것 같은데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제가 뭐 너무 지금 잘해주고 있어서요. 사실 뭐 일단 제 선수로서도 저를 많이 다 뛰어넘은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또 저희가 열역한 건 또 사실이잖아요. 부족한 선수층에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그 네덜란드 선수들하고 이렇게 경쟁을 하려면 저희끼리 좀 많이 뭉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잘하고 있는 선수들은 좀 후배들한테 좀 더 많이 자극도를 주고 또 후배들은 또 선배를 좀 많이 따라줘서 또 계속 빙상 강국 좀 남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제2의 스케이트 인생 마음껏 즐겨주시기를 모든 국민과 함께 바라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 다 같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혁 선수가 말이죠. 그 처음 대표팀에 들어온 나이가 중학교 1학년 나이였어요. 제가 이제 처음 주장을 맡고 있을 때인데 그때 당시 이규혁 선수가 들어온 모습이 어떻게 들어왔냐면 그 옛날 장국영 그 영웅본색의 장국영 네. 그 배우의 머리 있죠. 머리 있죠. 가운데 가운데 머리. 이렇게, 네, 가운데 머리에다가 가르마. 뿔테 안경을 딱 썼어요. 네. 그런데가 가죽 잠바와 돌 청바지를 입고 들어옵니다.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네. 운동화인데 그때 이제 그 펌프하는 그 최고의 운동화. 나이키, 예. 나이키 뭐 이런 거. 예. 근데 들어왔는데 상당히 그 지금 얼굴이 그때 얼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너무 오래됐어 얼굴이. 중학교 1학년 얼굴이 아니야. 딸이 생각했구나. 예. 연식이 있어 보여요. 연식이 너무 있는 일찍 거야. 성숙했군요. 예, 너무 성숙한 거예요. 세상을 다 아는 표정. 네. 그래서요. 들어왔는데 어. 안녕하십니까 경솔하게 안녕하세요. 연식은 있는데 발랄해. 발랄해 너무 발랄해 직선적이야. 오, 찍혔겠는데요? 그러니까 저 좀 버릇 없겠는데 그랬는데 너무 성격도 좋고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네. 예 아주 주위 그 사람들한테 인기도 많고 네. 선수들 내에 1년에 한 번씩 장기자랑을 해요 종목 때. 네. 그때마다 뭐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아주 끼가 다분한 그런 네. 친구였어요. 자, 이 선수들의 땀과 노력 정말 감동적이죠. 그런데 그쵸. 그 땀과 노력만으로 이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거는 아니다. 바로 이 우리 이슈 토크 쩐이 세상 모든 만사를 돈으로 풀어내는 프로그램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 올림픽 금메달도 우리 쩐에 와서 돈으로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올림픽하고 돈이 연결돼요? 보실래요?
메달을 따면 말이죠. 선수들 포상금 받지 않습니까?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겨울 스포츠 말입니다. 이게 실력만 있어서 할 수 있는 운동은 아니다. 그렇죠. 이런 인식이 많아요. 동계 스포츠가. 그래서 동계올림픽과 이 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주제로 동계올림픽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연관이 있군요. 예, 제가 첫 번째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이번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걸렸던 금메달은 모두 몇 개일까요? 저요. 빙고 98개. 180개. 180개. 빙고 98개. 빙고를 맞아요. 내가 해야지 왜 자기가 하고 그래요? 자, 98개 정답이죠. 너무 급했어. 그중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딴 금메달은 3개. 이게 가치로 얼마냐 이런 얘기하는 거 저는 사실은 좀 반갑잖아요. 왜냐하면 이거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맨날 이런 식의 이제 쩐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쩐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죠. 시청자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려야 될 것은 가치의 기준은 네. 그 스포츠 선수가 가지고 4년 동안 땀을 냈던 그 정신, 그 정신은 메달의 색깔로 매겨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그걸 전제로 하고 일단 알겠습니다. 또 메달 쩐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거죠? 제작 비용이 얼마인지 일단 간단하게 우리 얘기하고 넘어가죠. 아니 이게 금이 진짜 들어간다면서요? 들어가요. 전 몰랐어요. 규격이 있어요. 정해져 있고요. 네. 금이 이 6g, 최소 6g 금을 도금하는 거고 나머지는 1000분의 925 순도를 지닌 은에다가 도금한 건데 그람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은 6g이면은 531g 중에 6g이 금이고 도금한 금이고 나머지 525g은 은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두 돈이 채 안 들어갔네요. 두 돈이 안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1912년 올림픽 국제올림픽위원회 헌장에 따라서 그때 이후로는 이 규격이 이렇게 금을 넣어서 만들어 그렇군요. 제작해야 된다라고 딱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소치 올림픽의 금은 약 60만 원. 어치죠. 예, 지금 이제 계산했을 때. 그랬죠. 그리고 은메달은 약 35만 원. 35만 원. 동메달은 3,500원. 이번에 특별한 메달이 주어졌죠? 소치올림픽에서. 네, 뭐냐면요. 네. 러시아 우랄 산맥이에요. 운석이 떨어진 거예요. 작년에. 네, 근데 네. 그 운석을 가지고 만든 건데요. 이게요, 엄청 비싸요. 운석이요? 236만 원. 뭐가요? 이 운석으로 만든 금메달이. 근데 그게 2월 15일 날 운석이 떨어진 것 때문에 요번 2월 15일 날 맞아요. 메달을 받는 사람이 그렇죠. 그 운석 메달을 받은 거잖아요. 야, 그 7개만 줬어요. 7 선수들은 그럼 굉장히 행운이네요. 안현수 선수. 심석희 선수가 이걸 딸 걸 기대했었는데 네, 딸 못 걸. 땄죠. 네. 이 메달을 따면 말이죠. 선수들 포상금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얼마나 받습니까? 지금 런던 올림픽 기준으로 해서 이제 금메달 6천만 원, 그다음에 은메달 3천만 원, 네. 그다음에 동메달 1,800만 원을 받게 되죠. 예, 그 밖에 이제 협회라든지 그 각자의 팀에서도 이제 포상금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일시금으로 받는 겁니까? 그렇죠. 또 연금도 있잖아요. 연금도 있죠. 예, 올림픽에 이제 연금은 이제 100만 원으로 상한선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매월. 예, 금메달이 이제 100만 원, 은메달 75만 원, 동메달 52만 5천 원. 언제까지 줍니까? 어디서 주는 거예요? 이제 뭐 그것이 지금 이제 죽을 때까지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죽을 때까지. 예. 예. 뭐 이제 그렇게까지 알고 있는데 그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금 이런 걸 경기력 향상 연구 금액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연금을 지금 지급하고 있는데요. 근데 메달을 따는 사람들은 몇 % 안에 들어야죠.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보다 못 따는 선수가 더 훨씬 많아요. 많죠. 그렇죠. 상당히 생활고에 예. 겪고 있는 선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선수들의 어떤 대책, 지원, 마련 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요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 한번 드리고 제갈순 싶어요. 감독 하신 말씀을 경제적으로 조금 옮겨놓으면 어떤 네. 뜻이 되냐면 우리나라의 스포츠 시장이 상당히 작아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 열심히 운동을 하셔서 국가대표 선수가 하시다가 네. 사실 이분들이 은퇴를 하시게 되면 코치라든지 감독이라든지 선생님이 되어서 자라나는 새싹들을 가리키고 할 수 있는 그 시장이 네. 교육 시장이 많다고 한다면 네. 또 선수층이 두껍다고 한다면 많은 팀들이 있어가지고 수요가 많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이분들이 충분히 살아가실 수 있죠.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다른 선진국은 선수들이 금메달 땄다고 해서 연금 주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런 비인기 종목이나 선수층이 얇은 종목에 일하시는 분들 또 운동하시는 분들은 사실 국민 모두가 이렇게 텔레비를 보고 즐기잖아요. 그리고 저분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그 값을 드려야죠, 네. 사실은. 자, 그래, 여기서 이제 그런- 좋은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 선수와 돈. 네, 이 얘기로 한번 넘어가죠. 국가 이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김연아 선수 CF 너무 많이 찍는다. 이거 한 달에 훈련비로 1,000만 원씩 들어서 그럼 CF 많이 찍어야 돼요, 이거.
국가대표와 쩐 이게 두 번째 주제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좀 더 우리 대표 선수들과 관련된 돈 얘기를 좀 그렇죠. 네.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올림픽, 아시안 게임이 이제 4년마다 한 번씩 열리지 않습니까? 네. 네. 이제 그 사이사이마다 뭐 매년 열리는 세계 선수권 대회, 2년마다 열리는 선수권 대회 이렇게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 금메달리스트 한 명 키우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 만만치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뭐 네. 수치로는 뭐 제가 이제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일반 선수 네. 초, 중, 고등학교 스케이터 자녀를 둔 학부모님이 1년 동안 들어가는 비용, 네, 스피드 스케이팅을 이제 가르치는 비용은 3천만 원 정도가 들어요. 3천만 원. 예. 그러니까 1년에. 일년에? 1년에? 네, 연. 예, 그러니까 뭐 레슨비 연 내야 3천만 되죠. 원. 뭐 먹을 거 신경 써야 돼요. 합숙비 들어가죠. 장비비 들어가죠. 전주훈련비 또 들어가야 되죠. 몇 년을 해야 되는 네. 거예요? 3천만 원씩. 주로 몇 년? 이제 운동을 시작해서 이제 대성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 기간이 네. 기네요. 그래가지고 한 6, 7년 해야 됩니까? 6, 7년이 아니죠. 이거 대부분 이제 빨리 성장을 하는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저 예전같이 뭐 중학교 때도 들어온 거지만 상당히 이런 포텐스가 많지 않고요. 그렇죠. 대부분 이제 고등학교 뭐 3학년, 대학교 1, 2학년 정도의 그러면 대표팀을 10년 이상 들어온다고 가야 치면 되네요. 예, 그러니까 부모들이 겪는 그 고통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러면 거죠. 3, 4억 원이 넘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선수를 키우는 비용이다 이러면 약간 좀 모호하잖아요. 네. 근데 국가대표로 선발된 뒤에 이제 국가 예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이게 국가가 지출하는 비용. 있어요. 네. 이게 기획재정부 그 예산표에 따르면요. 올해 증액을 해서 네. 국가대표 선수 지원 자금으로 96억 원 예산이 책정이 됐어요. 연이요? 예. 뭐 시설 지원비라든가 이런 게 빠지고 순수하게 아마 비용인 것 같은데 네. 국가대표 선수 수당이 작년보다 25% 늘려서 이제 96억 원이 되는 아, 거고. 수당을 받고 있나요? 네. 수당 받아서 수당이 있고. 하루 일당이 5만 원이에요. 맞습니다. 그것도 이제 작년 4만 원인데 이번 예. 주 5만 원으로 25% 올랐어요. 올려가지고. 예. 그러면은 그 5만 원은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선수한테 선수한테 드리는 주는 비용이죠. 거죠. 국가대표에 네. 선발된 선수? 제가 86년도부터 제가 2001년도까지 대표 선수 생활을 했어요. 그러셨죠. 예. 근데 처음에는 이 금액이 5, 6만 원이었다가 제가 2001년도 은퇴할 때 13만 원 정도 미만이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은 이제 80만 원 미만까지 올라갔어요. 월. 예, 월. 월. 예. 예. 월. 동료들이 그럽니다. 국가대표니까 너 받는 돈 되게 많을 것 같아. 쨍피해서 얘기를 못했습니다. 이게 얼마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그거 가지고 어떻게 12만 살아요? 원이야. 예전에 이제 2001년도에 12만 원이야라고 얘기할 땐 그게 무슨 국가대표야. 2001년에 12만 원. 예. 13만 원 13만 원. 미만이었죠. 그리고 선수뿐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국가대표 지도자 수당도 네. 월 330이었습니다. 이게 세전인지 세전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지금 한 500대죠. 지금은 450으로 올랐어요. 그렇습니다. 올해. 예. 올해. 올해 사실상 올랐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조금 이제 부연 설명을 말씀드리자면 네. 국가대표 선수들은 들어가서 생활을 합니다. 선수촌에. 선수촌에 들어가서 대형 생활을 선수촌 예, 말이죠. 아, 지도 먹고 자고 예, 먹고 자고 합니다. 예, 그래서 토요일 날 오후에 외출 나왔다가 일요일 날 저녁에 들어갑니다. 네. 그럼 선수들은 그렇다고 쳐요. 음. 지도자들은 집에도 못 갑니다. 예, 모든 관리를 첫점 24시간 다 해야 돼요. 48시간. 네. 그러면 집안 돌보랴 또 여기 가서 돌보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네. 그런 것을 따지자면 예. 과연 400만 원 좀 넘는 돈이 과연 맞는 것일까? 이 부분이 예. 사실 중요한 게 왜냐하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가장 살아가면서 제일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의식주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내가 나이가 들어서 연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이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된 상태에서 내가 운동을 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세계 10위권에 들어간다. 세계 20위권에 들어가는 종목에 들어간다. 이런 종목에서 뛰었다라고 하는 자격만 갖춰줘도 이 선수는 어느 정도 충분히 여유 있게 살 수 있게 해준다면 나라에서 그러면 많은 선수들이 아까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동기부여가 되면서 심리적 압박감도 없으면서 운동을 즐기면서 할 수 있는 하나 거예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제 친구가 그냥 대학에서 같이 공부하는 친구였어요. 정말 멀쩡하게 학교 같이 듣고 수업도 듣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나 올림픽 올림픽 나간다. 올림픽 나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많죠 제가 그런 거는. 제가 몰랐는데. 당연히 전혀 몰랐죠. 몰랐는데. 걔는 제가 생각하는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은 그냥 생활체육인이었어. 하루 종일 올림픽 생활체육이냐. 그렇죠. 하루 종일 운동을 해야 운동해야 되는데 되는 거죠. 얘는 분명히 선수촌에서. 저하고 같이 대학을 다녔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네가 무슨 운동했지? 스케이트 선수래요. 어. 그 네가 무슨 선수야? 그랬더니 나 저녁마다 여기 동네 스케이트장 가. 그러니까 따라갔었어요. 바로 이제 스케이트장이 너무 싸요. 뿐만이 아니고 걔는 그냥 취미처럼 스케이트를 타요. 그리고 금메달 딴 거예요.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자면 어려서부터 저는 이제 많은 시간을 독일에 가 있었습니다. 예, 고등학교 그렇구나. 때부터 예. 독일과 우리나라를 비교하자면 전혀 틀린 환경입니다. 완전히 틀리죠. 완전히 틀리죠. 180도로. 예. 우리나라 선수들이 엘리트 종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는 선수들은 대부분 처음 접하는 곳이 학교 체육입니다. 네. 학교에서 그 부가 있을 때 자연스럽게 접해서 그 부분을 하게 되죠. 또 반면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는 그런 팀들이 없어요. 네. 사회체육, 클럽 활동을 통해서 맞아요. 접하게 됩니다. 아. 학교에 그런 거 없어요. 방과 후에 모든 체육 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클럽에 가서 자연스럽게 모든 종목을 접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딱 봤을 때, 너는 스피드 스케이팅이 좀 약간 소질 있는 것 같아. 네. 해서 끌어내주죠, 그 능력을. 그렇죠. 예.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오되 돈이 없어도 어느 정도 복지적으로 그런 부분이 다 환경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별 부담 없이 그 종목을 선택해서 자기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TV에서 스포츠 해설을 하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사실은 해설을 해주셔야 돼요. 이번에 하고 싶었어요. 이번에 주갈 감독님 왜 안 하셨어요? 왜안 지난 하셨어요? 올림픽 때 왜? 하셨잖아요. 아주 밤이 진짜 아픈데요. 아니, 근데요. 넘어가면 안 될까요? 잘렸으니까. 감독님 딴 얘기로 넘겨드릴게요. 이번 올림픽에서도 보면 이제 선수들이 입고 나온 옷들 있잖아요. 유니폼만 네. 봐도 네. 예사롭지가 않아요. 특히 뭐 김연아 선수 입었던 그 뭡니까 그거 드레스라고 해야 돼요? 뭐라 그래요? 200~300만 원. 아니 2~300명 굉장히 비싸다 그러던데. 더 비싸요? 그런 건 어떻게 300만 원, 마련하나요? 500만 원. 장비라는 게 지금 그 드레스 같은 거 장비에 속하거든요, 유니폼이.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는 스케이트를 삽니다. 스케이트를 네. 사려면 스케이트 날은 뭐 연 한 3개, 2개를 정도 쓰죠. 그 날이 네덜란드 거라는 거 그렇죠. 맞아요? 네덜란드죠. 오. 예. 100만 원 정도가 다 되고요. 구두도 한 100만 원짜리 해서 토탈 다 살려면 200만 원이 넘습니다. 그 신발이요? 부츠와 날까지 합치면 200만 원. 그렇죠. 한 네. 켤레. 신발을 예. 하나 가지고 얼만큼 신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년 내지 뭐 1년도 못 신을 때가 못 신겠죠, 있고요. 연습하니까. 그러니까 동계 종목은 모든 것이 장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그냥 돈하고의 관계는 상당히 깊습니다. 이래서 맞아요. 우리 프로그램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 모태범 선수, 이상화 선수, 이승은 선수, 이 스케이트 선수들이 입는 그 옷 있잖아요. 지금은 그냥 100만 원 정도 합니다. 100만 근데 원. 왜 번에 왜 자꾸를 내려요? 사실 이제 이게 인체 공학적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예. 예, 그 고무 자질로 만들어져 있어요. 아, 지금 이제 고무구나. 각 부위마다 이제 다 그 다치지 않게 들어가는 하는 거예요. 소재가 틀린데요. 예. 공기 역학적으로 공기를 최소화하고요. 아. 또 자세를 잡았을 때 그 자세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꼬링을 하고서 선수들이 바로 내리는 바로 걸 내리죠. 보죠. 예. 그러니까 스케이트 자세를 할 때는 상당히 편하고 그 자세를 하기 위해 도움을 주는 옷이지만 예. 서 있을 때는 되게 아. 쪼이기 때문에 빨리 이제 벗죠. 그래서 어떤 거? 그러면 맞아요. 그 100만 원이 넘는 유니폼 그거 예. 개인이 사야 되나요? 지금 대표 선수가 아닌 선수들은요 네. 개인이 다 사고 있고요. 세상에. 대표 선수가 되면 그것은 이제 훈련 비용이 또 있잖아요. 훈련 비용이 있죠. 이 네. 훈련 비용은 이제 뭐 동계 종목은요. 네. 이제 먼저 설상 종목부터 말씀을 드리죠. 네. 설상 종목은요. 눈 위에서 하는 종목. 설상은 우리 스키를 말하는 뭐 크로스 컨트리 다 모든 종목인데요. 네. 우리나라 그렇게 산 지형이라든지 뭐 이런 슬로프가 그렇게 외국에 비해서 네. 상당히 그 좋은 그렇죠. 시설이 아니에요. 설상 종목의 선수들은 연간 못해도 6개월 이상 해외에서 해외에 있어야 됩니다. 음. 그러면 해외 6개월 이상의 선수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그 돈으로 비용. 생각하면 비용 자체가 만만치 다 않아요. 개인 비용입니까? 그게 아니, 보니까 이게 보니까 자비 아니면 지원금 둘 중에 하나인데 자, 대표팀이 아니면 대표팀만 지원을 해주는 거. 대표팀만 지원을 해주는데 대표팀 아니면 뭐 안 받는 거예요. 자비로 그냥 하는 자비로 거잖아요. 하는 겁니다, 다. 그럼 이상화 선수가 한 달에 훈련비로 1,000만 원씩 들여서 했다는 그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때는 그러면 이상화 선수는 대표팀이 대표 선수가 아니었죠. 아니었을 시절에 그렇죠. 그렇게 자비로 해결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러면, 인터넷에서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김연아 선수 CF 너무 많이 찍는다. 이거 조금 이렇게 비난하는 여론이 있었어요. 일부. 한때 김연아 선수 광고 많이 찍었을 때. 저는 그래서 이게 그냥 듣고 넘어가다 나중에 누가 설명을 하는데 보세요. 코치 비용 내야지. 안무가 비용 내야지. 음악 체제비 내야지. 음악 작곡해 주는 거 내야지. 운영비 내야지. 김연아 그러네. 선수는 게다가 기부도 해요. 그러네. 그러면 CF 많이 찍어야 돼요, 이거. 이거 돈으로 사비로 다 대부분 해결을 하고 다니잖아요. 자 이렇습니다. 네덜란드가 빙상의 강국 오렌지 네. 군단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네덜란드는 스케이트 선수가 모든 TBCF를 장악합니다. 아하. 자, 맞아요. 예. 저 본 기억나요. 커피도요. 네. 주황색 네. 오렌지 옷 입고 커피 마시는 거 나와요. Build a mansion that is higher. CF에 나오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많은 선수들이 막 노력을 하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이제 국가대표가 되면 그날 조금이지만 그래도 뭐가 나온다면서요. 국가대표. 네, 아까 지원이 나온다면서요. 말씀하셨던 지원금이. 네. 그런데 네. 국가대표가 뭐 계속 국가대표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번 올림픽 끝났으니까 이제 동계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은 이제 다음 달부터 안 받나요, 수당을?
언제부터 국가대표가 다시 되나요? 그러니까 국가대표가 선발되고 나서 국가대표로 선발할 때까지 얘까지는 그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네. 아, 그럼 예. 그다음 선발까지? 예. 아, 그러면 지금 끝났잖아요. 예. 지금 끝났는데 지금부터 시작해서 평창 때까지 일단 그다음 뽑을 때까지는 그러면 국가대표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아니죠. 매년마다 국가대표 선발전을 다시 매년마다. 합니다. 매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이군요. 예. 그러면 예. 그 국가대표였다가 예. 내년엔 거기서 선발전에서 탈락했어요. 네. 그러면 또 그 다음까지 도전할 때까지는 어떻게 이 사람은 먹고 삽니까? 그거는 이제 그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학생이다 그러면 대학교 팀이 있거나 그러면 네. 거기서 대학 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네. 예. 그리고 대학 팀이 없거나 네. 그냥 일반인이면 고스란히 자기가 부담을 모든 또 해야 비용을 되는 내고 거예요. 부모님의 호주머니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예. 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조금 더 경제적으로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이런 거죠. 아까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고 네.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파생되는 경제가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보세요. 스케이트 날을 하나 깎아내는 것도 보통의 부품 소재 산업으로 가지고 안 되고요. 이게 단순한 철이 아니고 여러 가지 합금이 된 그렇죠. 척수강일 거 아니에요. 네네. 이 기술이 또 들어갈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만약에 수요가 존재한다 그러면 당연히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니까 가격이 당연히 싸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것도 없으니까 수입을 해야 되니까 비싸게 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동계 종목 같은 경우에 특히 경제학적으로 표현하면 한계적으로 딸 수 있는 금메달 수는 많아봐야 4개가 최상이에요. 네. 이거는 기적이 일어나야 4개를 딸 수밖에 없는 게 그래요? 왜냐하면 스포츠 과학이라든지 스포츠 공학이 전부 외국 선수의 발이나 외국 선수의 체형에 맞게 개발이 되어 있지 우리나라 선수의 체형과 발에 맞게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없잖아요. 네. 그런 산업이 없잖아요. 그럼 그런 환경에서 스케이트 선수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셨으니까 감독님은 부자였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국가대표 선수를 하셨으니 얼마나 각고의 인고의 세월을 보내셨을까. 아니야. 좀 지금 제가 보니까 하셨어요,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지금 좀 다 하신 거 보이잖아요. 맞죠? 자, 우리 어떠셨어요? 곽 박사님 사랑합니다. 앞으로 이 두 분들하고 알겠으면 좋겠고요. 잠깐만요. 왜 취향이 그렇네요? 매달 가능성이 높은 이규혁 선수가 한 달에 받는 돈이 네 꿈을 향해 나아가라.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더라. 스포츠와 쩐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림픽과 쩐, 두 번째는 국가대표와 쩐 이 얘기를 나눴는데요. 세 번째, 자, 쩐하면 빼놓을 수 없죠. 쩐하면 뭐 생각나세요? 스폰서, 그렇죠. 우리 체육에서는 스폰서, 네. 즉 기업, 그죠? 네. 스폰서 기업과 네. 쩐,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스폰서를 받는 선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선수. 그렇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제 우리의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네. 이런 그 알만한 선수들은 단지 소속팀이 있고요. 네. 예. 그다음 어떤 기업에서 이제 스폰을 또 하고 있는 선수들도 있지만 100명 중에 뭐 한두 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그렇게 봐야 되죠. 그러니까 1000명 중에 한 10,000명 중에 한두 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도 네. 추치상으로 맞을 겁니다. 국가대표 중에. 그렇죠. 저도. 예. 그러면 김연아 선수가 2005년까지 스폰서가 없어서 고생을 해서 자비를 썼다는 맞습니다. 말이 그게 맞아요. 여기서 질문. 스폰서십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은 프로에 가깝지 않느냐.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소위 말해서 올림픽 경기라고 하는 것이 순수 아마추어 정신에서 시작이 되고 끝이 나야 되는데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장비나 훈련비를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스폰서십밖에 없다면 네. 이게 자칫 청소년기의 어린애들에게 비춰지는 그 스포츠라고 하는 게 돈으로 비춰지지 이게 스포츠로 안 비춰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정확한 말씀을 좀 하셨어요. 이제 뭐냐면 사실 이게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그게 채색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걸로 인해서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목적의식을 갖게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지도자들은 그렇습니다. 너네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금메달의 꿈을 안기려면 정말 돈보다는 정말 순수성을 가지고 네 꿈을 향해 나아가라. 되도록이 지도자들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더라. 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교육을 많이 그럼 하는데 이상화 교과서적인 선수와 얘기네요. 이규혁 선수도 스폰서가 있었나요?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됐죠. 이상화 왜냐면 선수가 네. 기아차가 후원한 지가 그렇게 오래된 처음이고요. 아니에요. 예, 처음이고요. 사실 이렇게 스폰이라고 그러면 이제 팀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2001년도에 제가 이제 은퇴를 하면서 춘천시청 감독을 맡게 됩니다. 네. 예, 감독을 맡으면서 제가 제 밑에 선수가 있었던 이규혁 선수가 있어요. 그 이규혁 선수가 한 달에 받는 돈이 약 400이 안 됐습니다. 어허. 예, 팀에서 받는 돈이. 춘천시청에서. 예. 네. 그리고 아시안 게임하고 월드컵 대회 나갔다 오면 또 어느 정도 그 팀에서
포상금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상식적으로 한번 좀 메달을 여쭤보고 땄을 싶어요. 때. 메달 땄을 땄을 때 때요? 세계에서 1등 하고 왔다. 올림픽에서 3천만 원, 4천. 아니 월드컵 세계 월드컵. 세계 세계 월드컵 월드컵에서 5천만 원을 1억. 드려야 1억. 네. 전 1억. 세계 월드컵이면 올림픽은 아니니까 한 2, 3천? 올림픽보다는 그렇죠. 저도 올림픽 한 5천 정도 된다고 보고 100만 원 받았습니다. 뭐? 뭐? 100만 원이요? 100만 원 받았습니다. 포상 세계 1등을 했는데. 세계 1등인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축하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래서 이건 좀 스폰서가 갑자기- 필요하겠군요. 갑자기 그런데 숙연해지네. 숙연해지죠. 그러면 그 지금 이번에 동계올림픽에 나간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 중에 스폰서가 있는 선수는 손에 꼽나요? 누구입니까? 대부분은 이제 그 뭐 컬링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컬링 있고요. 다행이고요. 컬링 예. 있고 뭐 이게 종목별로 지원을 많이 하는 것도 있잖아요. 또 대부분 이제 그 선수에게- 메달 가능성이 높은 종목에 한해서 이제 그 팀들이 선수에게 있는 거죠.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근데 그런 거 이번에 아닌가? 우리 선수들이 입었던 옷이 유니폼에 뒤에 네. 필라 다 써져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거는 공식 우리나라 공식 아, 그럼 옷만 없지. 준 게 아닌가요? 옷만 입힌 거죠. 옷만. 네, 옷만. 폐막식과 개막식과 폐막식도 있고 네. 이게 경기할 평상시 때. 안 했을 때는 그 우리나라에서 지정해준 필라 제품을 입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경기장에서의 전문복은 우리가 선택해놓은 그런 복을 입어도 됩니다. 일단 삼성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예? 소치 올림픽에 TOP라는 디 올림픽 파트너스 네. 10개가 공식 이제 후원사. 그렇죠. 네, 네. 공식 후원사가 돈 이제 얼마나요? 10개가 꼽히는데 그게 이제 삼성이 유일하게 한국 업체로는 이제 들어간 거죠. 소치 10개 올림픽의 중에. 경우에. TOP 10개 업체에 낀 업체들을 보면요. 네. 코카콜라, 네. 맥도날드, 네. P&G, 비자카드, 야. 제너럴 일렉트릭 이런 업체들. 그러면은 그 후원사들은 그 후원사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돈을 냈다는 겁니까? 이게 IOC에 이제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1985년부터 공식 후원사 아까 말씀드린 디 올림픽 파트너스 네. 여기에 하기 위해서는 네. 한 회사가 한 종목당 독점해서 마케팅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네. 그게 아까 말한 10개 회사들이 네. 그 권리를 얻는 건데 예. 삼성 같은 경우는 이번 한 1,000억 정도 냈다고 이제 알려져 있고 알려져 있는 게. 총 토탈에서 한 10억 달러 규모가 그 돈으로 IOC에 이제 납부가 된다. 그러면 IOC가 버는 돈은 그게 다입니까? 그러지 않죠. 또 이 뭐 비즈니스 있습니까? 모델이 두 가지예요. 예. IOC 차원하고 개최국 조직위 차원에서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돈을 벌게 되는데 예. IOC 수입은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광고. 광고보다도 또 중계료. TV 중계. TV 중계. TV 중계가 제일 크죠. TV 중계가 몇 그게 제일 개국인지 아세요? 네. 그것도 돈 받아요? 220개국에 합니다. 220개국. 예, 다 돈 받아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TOP, TOP에 대한 CF 프로그램들에 대한 돈을 미리 받고 예. 광고를 집중적으로 독점적으로 하게 만든 거죠. 아니 그러면 우리가 올림픽을 해도 그렇게 돈을 버는 그렇죠. 건가요? 이게 시스템 똑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말씀드린 개최국 조직위 수입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이 TOP 외에 다른 또 많잖아요. 예, 이게 지역 스폰서라는 게 있고 상품화권 관리자라는 게 있고 또 경기장 입장 수입도 있어요. 이게 두 가지 큰 축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에서 IOC가 갖고 가는 게 TV하고 광고, TOP 광고. 나머지는 개최국 준비위원회. 이게 됩니다. 220개국. 네. 북한은 그걸 돈 주고 안 사오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그 우리나라 거를 몰래 쓰다가 네. 써서 방송했다고 그렇죠. 걸렸죠. 네. 그게 비싸요. 비싼가 봐요. 전이 많이 들어요. 얼마예요? 굉장히 많이 들어서 국가별로 다르죠. 그게 우리나라 같은 다른데 경우에 SBS가 한번 독게 독점을 해서 질렀다가 가격만 지금 올려놨죠. 예, 많이 올려서 욕을 좀 먹었죠. 얼마 정도 해요?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변호사분들이 아니에요. 해요? 우리 얼마? 빨리. 제가 생각해 제 감독이 네. 비밀이에요? 그거는 비밀입니다. 업계- 우리가 지금까지 올림픽과 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는데 우리가 이 올림픽 정신 하면 뭐 돈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라고 믿고 싶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던 이유는 바로 2018년도 2월에 우리나라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동계올림픽만은 돈계올림픽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소치올림픽이 54조 원을 썼다고 그랬는데요. 예. 우리 뭐 평창 우리 올림픽도 만만치 않지 않나요? 얼마나 썼나요? 일단 지출 예산을 보면은 네. 9조에서 11조 사이가 될 것 같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썼다는 겁니까? 아니요. 앞으로 그렇게 아니요. 쓰겠다는 제 거예요? 예산. 계획상. 예산이 예산이 11조까지. 8천억이라고 그거 어디서 나나요? 그 예산은? 예. 그러면은 역대 올림픽에서 올림픽을 개최한 나라들이 손익계산서가 어떻게 되나요? 1994년도죠. 네. 그 노르웨이 릴리아메르 올림픽에서는 상당히 흑자 올림픽이었다라고 해서 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 릴리아메르. 예, 그 이후에는 그 동계올림픽이 다 적자 올림픽에 상당히 힘들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사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 나가서 강원도 평창이라는 곳이 이 올림픽을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느 발음도 어려워요. 그럼요. 예. 그러나 지금 그 평창에 3번의 올림픽을 통해서 웬만한 전 세계인들은 강원도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을 유치한다는 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그 릴레하메르도 상당히 소도시예요. 네. 예, 뭐 이 평창보다 더 소도시입니다. 예. 작고 소도시라 예.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어마어마한 관광객들이 그 이후에 몰려들면서 그것을 통해서 그 지역이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경상도에 올라갔다 이렇게 또 들었거든요. 우리 노래도 있잖아요. 예. 릴레 한메르 노래도 하지 않나요 옛날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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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모르세요? 예, 릴레 모르시죠? 한메르 맞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상당히 썰렁할 때만 그거 하셨는데 되게 썰렁합니다. 예. 어쨌든 요번 평창을 통해서 우리는 경제적인 부분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정말 투자할 땐 투자를 하고 네. 투자는 뭐냐면 각국 전 세계 선수 들어와서 경기할 때 그 모든 능력을 정말 잘 펼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짓는 거에는 아끼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니까 이 경제연구원에서 이런 연구를 보고서를 많이 내잖아요. 많이 내죠. 대표적으로 한 곳을 뭐 이게 이름은 안 밝히겠지만은 이 경제연구원 자료를 보면요. 11조를 투자해서 총 얻는 경제 효과가 64조 원에 달할 것이다. 투자와 소비출 효과 21조. 외국인 관광객 39만 명이 내방하는 경제 효과가 1조 2천억 원. 내국인도 4천억 원. 이 다 합해서 세계적인 국가 이미지 제고 효과까지 브랜드 효과까지 하면 이건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겠는데 12조 이렇게 해서 총 64조 원의 효과가 있다. 그러면 네. 대한민국 수출할 필요 없어요. 맨날 올림픽만 열면 돼요. 빙고. 아니 뭐 하게 해줘야지 그러죠. 아니 뭐 평창처럼 3번 도전하죠. 뭐 동계 2년 뒤에 하고 하계 2년 뒤에 하고 매년 뭐 올림픽 개최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코리아 브랜드를 알리는 좋은 기회는 사실이잖아요. 아, 그거 맞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말이죠. 우리나라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잘하는 건지 한마디씩들 해주시죠. 좀 선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모든 선수들이 정말 노력한 대가를 희석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준비를 우리는 해야 되고요. 그로 인해서 스포츠 외교 행정력 뭐 육성도 필요해요. 꼭 필요하죠. 네. 그다음에 정말 그러기 위해서는 심판 육성도 정말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각 종목들은 좀 더 심층적으로 과학적인 체계적인 어떤 그런 훈련 시스템 도입해서 정말 지금부터 겸손한 자세로 다시 열심히 해주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게 올림픽은 세계인의 문화의 축제다. 이 얘기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는. 네. 그런데 그것만 보다 보면 이 과거의 올림픽들이 적재올림픽이 굉장히 많았고 우리가 좀 아까 살펴봤듯이 네. 이 쩐과 관련된 부분도 문화의 장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보면서 앞으로 이제 4년 안 남았죠. 평창올림픽이 이 두 가지 양면성을 다 충족시키는 큰 세계인의 행사가 돼야 된다. 네. 이렇게 느꼈습니다. 저는 다른 모든 정과는 이제는 좀 떠나고 싶습니다. 스포츠만큼은. 네. 이 스포츠만큼은 정말 아마추어적이고 즐기는 내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나의 정신건강을 아름답게 하는 웰빙의 하나의 운동으로 네. 저는 새롭게 좀 우리가 봤으면 올림픽의 돈 이야기, 스폰서 이야기는 좀 이제 던져봤으면 하는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시간 얘기해놓고. 네, 근데 박 박사님이 지금 이렇게 꿈과 이상을 말씀하셨지만 네. 현실은 우리 평창이 동계올림픽이 아니고 동계올림픽이 되려고 하면은 정말 쩐의 전쟁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쓸데없는데 투자 괜히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보여주기 위해서 막 쓸데없는 건물 짓고 쓸데없이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막 하는 것보다는 정말 필요하고 실속 있는데 돈을 투자하고 그 돈을 조금 더 아껴서 우리 선수들에게도 좀 후원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4년 뒤 평창올림픽은 우리가 좀 더 기쁜 마음으로 정말 스포츠다운 스포츠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말이죠. 아주 인상적인 사진이 하나 보도가 됐는데, 자, 이 사진 보셨나요? 예쁘다. 네, 우리의 여기 자랑스러운 얼굴들이 김연아 선수가 있고요. 네. 예, 메달리스트들이 이상화 선수도 선수. 있고, 네, 이렇게 쭉 모여 있네요. 이게 김연아 선수가 이제 금메달을 두둥맞았잖아요. 다른 금메달 딴 사람들이 선수들이 이제 김연아 선수한테 괜찮아. 그리고 이렇게 준 거예요. 이 어린 선수들이잖아요. 10대 선수도 있고 20대도 있는데 우리 어른들이 이 10대, 20대들한테 정말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사람들이 우정과 의리는 정말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걸 우리 어른들한테 알려줬습니다. 예. 이 올림픽은 끝났는데 여기서 본 감동을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좀 퍼뜨려서 이제는 그만 좀 갈등과 그
싸움이 이제는 좀 잦아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이런 마음으로.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자, 지금까지 스포츠와 쩐이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 이슈 토크 쩐은 금요일 날 6시 20분에 어김없이 찾아오겠습니다. 어금없이. 안 하던 거 하니까 그래.